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죠.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와중에 선생님은 오늘 어떤 걸 들고 왔냐? 바로 서울대 지역 균형 선발 기준 분석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말 유익한 정보를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한번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균형 선발, 흔히 지균이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죠. 줄여서. 그럼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균형 선발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에서 지균으로 몇 명을 선발하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지균은 현재 작년 기준으로 74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은 대략 한 550명 정도 선입니다. 자, 차이가 좀 있죠. 즉, 지균이라고 하는 서울대 지균은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과 최종 합격하는 인원은 한 200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에는 놀랍게도 고등학교가 2,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서울대 지균을 지원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되냐? 한 1,300개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00개 학교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학교, 즉 합격생을 배출하는 학교는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대략 450개의 고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냐? 바로 2,300개의 고교의 1,300개의 학교에서 고교 학생들을 이제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별로 대략 2명 정도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받은 학생들은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문이과의 내신 1등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교과까지 포함하여 합격 가능한 학생만을 추천하고 있다는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내신 1등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모든 전반적인 얘기 중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살짝 한번 그래도 궁금해하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지균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평균 내신이 1.15 등급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 등급을 받으려면 어때? 전교 1등이죠. 한마디로 서울대 지균에 합격하려면 전교 1등에다가 내신 1.15 등급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것만 갖고 한다면 아무 할 얘기 없어요. 그냥 끝내고 갈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뭐냐? 지금부터 합격생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 대부분이 전교 1등이라 평균 내신은 이렇게 높습니다. 즉, 합격한 내신 성적은 커트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신 성적은 필요 조건인 셈이죠. 즉, 지역 균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신 성적은 합격과 불합격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대 입학처는 해마다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의 내신 성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처는 심지어 교사 연수에서조차 아무리 이렇게 강조를 해도 질문을 하는 진로 교사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전교 1등은 1.2등급인데
서울대 지균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죠. 참, 심지어 학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내신은 그냥 서울대 지균에 지원하기 위한 그냥 자격 조건인 것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합격, 불합격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이 한번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 지금 선생님이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처럼 과연 서울대 지균에 합격하려면 첫 번째, 내신 성적이 좋으면 합격한다. 선생님 저는 전교 1등이고요. 내신 등급은 1.1등급이에요. 와,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너는 서울대 합격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과 연계 활동, 즉 흔히 말해서 비교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이 퀴즈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2번 교과 연계 활동, 즉 비교과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생님이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상을 알면 여러분들은 서울대 지균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서울대는 과연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4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한번 알아볼 테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신다면 나는 이런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서울대 지균에 합격할 가능성이 99.9%가 되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첫 번째는 동기는 지적 호기심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 동기가 뚜렷하고 우수하며 이를 이룰 수 있는 학업 역량을 지닌 학생을 뜻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뭐죠? 바로 이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뜻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학업 역량, 과연 이게 무엇이냐? 시험을 잘 보는 능력? 아니죠. 시험을 잘 보는 기계와 같은 사람들을 원한다? 아니란 뜻입니다. 바로 뭐냐? 자신의 진로 목표가 뚜렷하면 당연히 시험은 잘 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해당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거나 또는 사회에서 연관된 이슈가 있을 때 더 알고 싶고 그 질문을 해결하고 싶은 지적 요구심, 지적 욕구, 즉 호기심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게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호기심과 더불어 지적 호기심이 곧 학업 역량과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진로 동기이며 또한 보고서를 쓰게 된 동기, 그러면서 그걸 통한 발표,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된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특정 주제를 연구하게 된 동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지적 호기심 이퀄 동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적 호기심 이퀄 동기라는 첫 번째 걸 우리가 한번 알아봤다면 두 번째 키워드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과정의 우수성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의 우수성 평가가 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그림으로 살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우수한 과정은 과연 무엇인가? 그 출발은 바로 배우는 교과의 단원 내용을 기본으로 사회적 이슈, 그 다음에 책, 컬럼, 보고서 등 자신이 호기심을 갖게 된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고 의제, 흔한 얘기로 아젠다를 설정해서 그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이나 리스나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 등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책이나 선행 연구나 보고서나 또는 컬럼이나 다큐멘터리나 등등을 잘 활용해서 이를 활용해서 설문 또는 학생의 기본적인 수업이나 수행평가, 발표 또는 토론, 보고서 작성, 방과 후 동아리 활동, 학교대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교과 세부 특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동의 동기인 지적 호기심과 그 다음에 과정의 우수성은 어디에 나타나냐? 바로 교과 세부 특기 항목에서 제일 잘 나타나고 있죠. 서울대가 교과 세부 특기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과 세부 특기 항목은 누가 작성을 하죠? 그렇죠. 학교 담임 선생님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과목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 선생님께서 한 학생을 관찰하여 그 학생이 보여준 특별히 기록할 만한 사항이 바로 이 특기 사항에 해당되는 거고 서울대는 이 항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 호기심과 과정의 우수성은 바로 이 교과 세부 특기에 나타나는 거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또 키워드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 수상 실적과 비교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2년 전 A 언론사에서 이런 말들을 한번 기사에 쓴 적이 있습니다. 봉사시간 100시간인 사람은 불합격하고 봉사시간 40시간 학생은 합격했다. 라는 이러한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A 언론사가 B 학원을 조사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서울대 합격자의 평균 수상 기록은 4개에서 50개라고 소개하면서 봉사활동이 100시간인 사람은 학생은 떨어지고 40시간인 학생은 합격했다고 불공정하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부가 몇 장이면 합격이고 적으면 불합격한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왜곡하면 대중은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심지어 수험생을 학생으로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욱더 멘붕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보도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대한 정답, 진실은 무엇이냐? 팩트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종이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학부모들도 어떤 활동이 지역신문에 나왔고 또 보고서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합격을 확신하시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학종은 모든 활동이 공통점을 향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좋은 평가를 받는 전형입니다. 상의 개수도, 봉사 시간의 많고 적음도, 내신 커트라인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서울대 직윤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전교 1등답게 거의 모든 교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 여부나 상의 개수가 큰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거죠. 교과 관련 수상 실적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대 직윤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뭔가 부족해서 이걸 시리즈로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2탄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명문대를 합격한 학생들 80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와 그다음에 대부분 학생들이 지닌 4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다음 시리즈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